주최를 하셔서 우리가 열었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하는 게 쉬운 일 같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음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와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잘못되면 욕을 다 먹고, 잘해서 칭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잘못되면 욕 먹고 당해서 찍히고. 사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찍히고 힘들고. 다음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회견 하면 본인이 반드시 가서, 옛날에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됐는데 국회의원이 반드시 가서 그 자리에서 하는 걸 보고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돼요. 근데 오늘 그 일도 해주시고 또 이 두 번째 왜 더 카르텔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국회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잠시 뒤에 보시겠지만 특별한 날인 게 세 번째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배투 출비 배추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오늘 부분적으로 여러분께 소개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내가 하고 싶어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었고, 하려고 해도 방해 세력이 많았고, 다음에 놀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비웃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왜 더 카르텔은 여기에 상영회를 갖기 전에 유튜브로 지금 공개가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72만 명 넘게 왔습니다. 무려 72만 명. 72만 명 넘게 왔어요. 이게 100만으로 이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여기 방영되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굳건한 자유민주주의의 큰 나무가 한 그루 심어지는 것입니다. 가슴이 웅장해질 겁니다. 뚜렷해질 겁니다. 우리가 바라본 것이 맞았다는 뚜렷한 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심겨진, 가슴속에 심겨진 그 민주주의의 나무를 갖고 세상 속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또 꽃을 피우고 씨를 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있어서 공명선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최승재 의원님 처음으로 강남에서 그 추운 날에 오셔서 연설해 주셨어요. 그 전에 몇 분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용기를 내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고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셨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시게 좀 도와드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제가 또 제하에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데 정말 감사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포갑에서 이번에 공천 자리 다음에 국회의원 다시 나오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욕을 먹으면서도 이런 일을 해주신 전국에 있는 우리 부정선거를 아시는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최승재 의원님이 다시 한번 이 배지를 받고 공천을 받고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밀어주실 거죠? 네! 우리가 의리의 사나이를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 중에 아까 주재희 대표님도 오셨고 여럿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집중해서 우리 잘 만든 까뿌까라는 아주 훌륭한 인재가 제주꾼이 저기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제주꾼이 만든 하나하나의 증거들을 핀셋으로 잡듯이 핀셋으로 하나하나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고발하는, 여기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 아플 거예요. 너무나 그냥 꼭꼭 집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플 겁니다. 그런 영화를 오늘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비밀치령 책을 발간한 허병지 교수님을 모시고 축사와 함께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몇 번 정도
아니다, 부정이다, 그렇게 반복해 봤던 것 같아요. 예측을 몇 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을 확인하려면요 최소한 5,000번이에요. 많게는 10,000번까지 가요. 제가 이 분명히 그걸 보고요. 2020년 한 5월달에 보고서를 하나 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루에 10번씩 하게 되면 40번 정도 부정이냐 아니냐 기냐 이 데이터가 확실하게 부정이다. 그 반복한 사람. 그래서 이 내놓은 책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뛰고 부정을 규명하는 사람이 민용욱 대표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들어가면요 시민이 현장에서 찍는 절규가 있고요. 또 저는 제가 조금 있으면 80이 됩니다만은 3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서 밤 거의 12시까지 3년 전까지는 안 가지만 2년 반을 지새우고 이게 쓴 책입니다. 부정이라는 게 확인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 읽을 때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읽어봐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스피릿 두 편이 나옵니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보면요 민영 의원의 절규가 나옵니다. 시민으로서 이 부정에 대한 절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2, 3, 4, 5, 6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 부정이 왜 일어났느냐 부정 방법이 파트 6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부정하게 되면 이 축축 판에 숫자들이 어떤 함수 관계로 질서정연하게 표현된다는 게 쭉 읽어보면 그게 쭉 나옵니다. 가보면 아 이거 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 부정 방법을 하고 이렇게 그림들이 쫙 나오는 게 이 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가보면요 국힘당에서 40년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누가 어느 선거구가 떨어진 사람 붙었느냐 그것도 나옵니다. 근데 그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는가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뭐 지도 교수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학회장 나오고 뭐 학회 회장도 가서 그 학회장 한 20명 모여서 얘기하면 18명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실망스러운 걸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부정선거다 있다 아니다 논하려고 그러면 그 현장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수월구에 재경 풀어왔다. 너무 비겁하다 이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그러고요. 특히 비겁한 국회의원들 국힘당입니다. 가보고 야 민의원 이건 부정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부정 맞다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한 사람도 그 현장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게 너무 비겁하다. 그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맞냐 안 맞냐 제가 10,000번 발행을 뒤집어보고 확인해보고 이 숫자 하나 여기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요 그림 하나하나 제가 그림 손으로 다 찍어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생각으로 씹어보고 그리고 느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내는 책입니다. 근데 14년 책들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과정을 현장에 있는 사람 가서 봐야 됩니다. 보고 야 이거 민의원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말로 떠든다. 제가 재판에 2번 갔습니다. 한 번은 민의원님 그 재판 마지막 공판할 때 가서 제가 거기 가고 너무 놀랐어요. 예를 들었어요. 이게 부정이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말하면 내가 논문을 하나 냈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사람들이 리뷰어들이 보고 이거 틀렸다 그러면 논문 쓴 사람이 다 검증해야 됩니다. 부정이다 그러면요. 제가 요전에 강북구청 가서 이제 증인을 가서 얘기할 때 부정이다. 그 변호사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 뭐가 잘못됐다. 그 선관위에서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아 그거는 아니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 학계에서 이걸 내가 논문 낸 사람이 이게 부정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그 저자가 검증 안 하면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다. 최철이 영원히 그 학계는 이 사람 여기 못 옵니다. 사실 이게 국회나
선관 위에서 검증해줘야 되는 절차가 거꾸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오다가 생각나는 옛날 영화에서 굿 윌 헌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천재, 그 여기 MIT에서 청소하는 학생이 그 게시판에 매번 요즘에는 이 수학 문제, 이 천재적인 수학 문제를 풀어라. 아무도 못 푸는 이 사람이 풀어서 그 사람하고 레임이나 지도 교수하고 사이에 일이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그 대화 중에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전장에서 전쟁을 논의하려면 그러니까 포연이 좌우하고 내 생명이 촉각에 달려있는 그 상황을 경고하지 않는 전쟁 이야기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정 이야기하려면 부정선거를 아니야 이야기하려면 현장에 가서 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5천만 했다고 그거 500%도 고민 하고 왔어 이런 이야기 그거 고민도 안 하고 와서 이거 아니다. 그런 무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참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국힘당에 저는 국힘당에 밉니다만은 국힘당에 국힘을 너무 비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이거 부정이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가본 사람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장관님이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책도 보시고 이걸 보시고 꼭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힘써주신 우리 허병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파연의 우리 김영신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빠뜨렸습니다. 많은 분들 빠뜨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깍국가 박준희 국토본 행사본부장님을 모시고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까게 됐습니다. 분명히 인형들을 쓰고 올라올 작정이었었는데 갑자기 좀 전에 소개를 해주시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얼굴을 까게 됐는데요. 우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한표 때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먼저 공개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큐에서는 아마 대부분 보신 분들께서 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한 제가 밀고 있는 용어 중에 부부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벌레 같은 자라는 의미죠. 이 부부충들이 절대로 반박을 못하도록 최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특히 수많은 물증 중에서도 배춘일 투표지나 또 이 다큐에서 아마 처음 공개된 물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경기도 지역 작년 6.1 지선 때 경기도 지역에서 그 관내사전 투표지 10장에 줄이 간 관내사전 투표지 10장이 연속으로 스캔되는 장면, 그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관내사전 투표지란 거는 이제 우편 봉투에 넣어서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다 취합이 되는 이제 투표지인데요. 그 투표지는 전국에서 취합이 되다 보니까 스캔을 할 때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 장, 인천에서 한 장, 서울에서 한 장 이런 식으로 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섞여 있는 투표지가 10장이 줄이 간 10장이 연속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 10장이 그러니까 인쇄소 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사실 부부충들조차도 제대로 반박을 못합니다. 배춘입 투표지 같은 경우도 기기 오작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다큐에서 그런 물증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반박 불가한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미 확신하고 계시겠지만
뭐 100% 확신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큐가 나온 이후에 이제 주로 페이스북에서 그 부부충들하고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뭐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까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을 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나는 4.15 총선 이후에 이 나라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데 목숨도 걸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데 목숨을 걸 수 있냐? 답은 당연히 돌아오는 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다큐에 대해서 아직 뭐 조회수가 70만이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꽤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뭐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신문 제주권 자랑스러운 까북가 박주은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의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영화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급할 것 같아서요. 인사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인사분들께서는 여기 앞쪽 중앙에 서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그 뒤로 서주시면 저희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자, 사진 찍고 싶은 분들 나오세요. 지금 이제 최승재 의원께서 가셔야 중간에 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갖고 먼저 촬영을 찍고 네, 사진 촬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오세요. 아래 위로 오시고. 괜찮습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모두 나와주셔서 그 앞에도 한 줄 서십시오. 서주시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도 서세요. 앞에 쭉 서세요. 더 오시면 됩니다. 앞으로 서십시오. 뒤는 잘. 일어나 주시죠.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방송 카메라를 세게 좀 빼주세요. 협조하시지 않으시면 시간만 주실 분입니다. 좀 어서 나와주세요. 역사적으로 기념이 되는 사진 촬영입니다. 나와주세요. 빨리 찍고 붙여야 돼요. 저 뒤에 있으니까. 앞에 넣어주세요. 앞에 넣어주세요. 자, 쳐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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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화이팅! 쳐다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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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착석하시는 동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출비, 배출비까지 탄생의 비밀, 배포출비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이번 주에 여러 유튜버들의 방송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소리.
잘못된 것 같아. 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자, 앞을 좀 잘 맞춰봐. 너 때문에 잘 못 걷겠어. 너희들은 못 보던 애들이구나. 너희들은 어디서 왔니? 아, 얘들도 똑같은 아이들이랍니다. 저리 떨어지세요. 이런 애들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뭐 때문에 이 애들을 괴롭히는 거죠?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이 애들도 다 정상 투표제입니다. 얘들이 왜 여기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쟤들의 정체가 궁금해요. 쟤네한테 정투라고 부르는 거 들었어? 우리는 정투가 아닌 것 같아. 얘들아, 너희들은 저기 정투들한테 가. 딱 봐도 우리와는 다르잖아. 우리가 이상한 애들이라고 밀어내고 쫓아냈어. 사람의 손을 타는 적이 안 보이고 새것같이 너무 빳빳하네. 우리도 정투가 아닌가 봐. 우린 누굴까? 엄마 아빠 믿는 걸까? 아무래도 내가 밖으로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그래.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 제발 우리가 누구인지 좀 알려줘. 그럼 내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게 너희들이 도와줘. 그래. 저기요. 잠깐만요. 말씀 좀 물을게요. 여기가 어디죠? 여긴 케이보트라는 도시입니다만,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정말. 저기요. 저기 잠깐만요. 너 누구야? 난 나지. 김혜진이 없지. 나 멍멍이 소리도 낼 수 있다. 저기 나 그만 놀리고 좀 도와주라. 여기 잡아. 근데 넌 못 보던 녀석인걸. 어디 사는 누구니? 글쎄, 나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근데 바람에 날려서 여기 나뭇가지에 걸려버렸어.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고? 엄마 아빠는 있을 거 아니야. 나는 엄마 아빠 아래서 나왔어. 엄마가 동생들을 품을 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세상에 나온 건지. 난 엄마 아빠 누군지 몰라. 물론 동생도 없고. 내가 있던 그곳엔 자기가 어디서 온 건지 모르는 애들이 많이 있었어. 나랑 같은 처지랄까. 그래서 내가 대표로 우리가 누군지, 우리를 누가 낳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이 도시에 온 거야. 말하자면 파견된 건데.
지금까진 이 도시 이름이 K보트라는 것밖에 알아낸 게 없어. 이래봬도 내가 조류계에서 호기심 많기로 유명한 새 어치야. 내 이름은 제이. 넌 제대로 임자를 만난 거야. 지금부터 나를 고용하면 돼. 탐정제? 이 탐정제가 너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지. 나더러 탐정제에게 의뢰인이 되라고? 난 보다시피 무일뿐이야. 이거 봐, 빈털털이라고. 나는 대가는 필요 없어. 돈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단지 내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호기심을 채워줄 사건이 필요할 뿐이야. 나 탐정제인 이 사건을 맡을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 이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떠올랐거든. 정말이야? 그럼 나 좀 도와줘. 내가 누구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아무것도 아닌 게 없지만 여기저기서 날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그냥 짧게 배투라고 불러. 이제부터 널 탐정 제이라고 부를게. 우리들의 탐정이 되어줘. 그렇다면 내 손을 잡아. 근데 나 이거 손이니 발이니? 2개밖에 없으니 원. 어쨌든 꼭 잡으라고. 좋아, 알았어. 너만 믿을게. K보트 시당국이 발표한 시의원 선거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토리당과 휘그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는 없거든. 어? 오랜만이군. 호기심 많은 친구가 요즘에는 왜 뜸하신가 했지. 그동안 특기를 살려서 탐정이 됐지. 오늘은 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려고 왔어. 안녕. 나의 새로운 고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모를 찾아 나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 자, 이쪽은 내 친구 로이야. 늘상 뭔가 연구에 몰두해 있는 아마추어 연구가라고 할 수 있지? 하이. 하이, 베트라고 해. 난 K보트시 법원 담장을 넘어왔어.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제이를 탐정으로 고용한 거로구나. 그렇다면 잘 찾아온 거야. 내가 요즘에 신기한 거 발견했으니 한번 들어볼래?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 돼. 들을 준비는 됐지? 됐고 말고 우리는 절박한 학생들이라고. 잘 들을게. 나도. 좋았어. 네,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네, 불 좀 잠깐 켜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말 재밌겠죠? 네. 배투 출비도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대로 진행할까요? 다음은 오늘의 메인 순서인 영화 감상 시간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갖가지 실증적 증거들을 집대성해서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는 사회의 모든 세력의 음모를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왜 더 카르텔을 이제 지금 바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역, 광화문, 보신각 등지에서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왜 여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세계사적 대사기극의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김대중은 부정선거를 주장합니다. 일간지에 광고도 냅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대선에서 패한 김영삼과 김대중 역시 광고까지 해가며 부정선거를 부르짖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때까지 이어진 이런 악습 탓에 오늘날 진짜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은 양치소년 신세가 됐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100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이 발언이 있고 3개월 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伟大光荣正确的中国共产党万岁！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 사이에 어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중공 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그는 심천으로 날아가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즐비한 세계적인 IT 기업 텐센트를 찾아갑니다. 4.15 총선 한 달 전 전문가 11명의 예측 결과 민주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는 5명, 당시 야당인 통합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 역시 5명, 판단 유보가 1명이었을 정도로 예측 결과는 백중세였습니다. 선거 닷새 전 저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선거 하루 전 유시민의 발언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근형은 지역구 목표를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밝히고 유시민이 말한 180석을 꿈의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활못이었어요. 저도 이제 특별감찰관실이나 그 국회 부의장실에서 부정선거 제보나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져오냐라고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활못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거보호 소송을 하게 되고 증거 보전을 하게 되고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상 외의 압승에 어안이 번번했던 걸까요? 민주당은 패한 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직된 분위기입니다. 이근영 역시 환희에 찬 승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듭니다. 선거 다음날 아침 이근영은 SNS에 전략기획팀의 예측이었다며 광역별 판세라는 표를 올렸는데 큰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합니다. 그 표에는 지역별 예상투표와 함께 비례대표 17석을 뺀 실제 민주당의 지역구 획득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과로원의 사전투표 보정값이란 표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한 값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던 꿈의 숫자를 그는 왜 예측이라고 하며 갖고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해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선을 넘겼습니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례 없는 공룡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까지 합해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턱걸이로 방어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의 1등 공신인 양정철은 예상대로 나온 결과가 무엇이 그리 엄청나고 두려운지 입술까지 파르르 떱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너무 엄청난 결과를 이근영도 비슷한 말을 자주 남깁니다. 선거를 대승리로 이끈 이들은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거라는 거는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투표는 크게 선거일 전에 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에 하는 당일투표로 나눠지지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내의 모든 CCTV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투표소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나 기타 의심할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자를 비교해볼까요? 당일 투표자는 고작 13만여 명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무려 310만 명이라는 기형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당일 투표자가 1%도 안 되게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36%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발행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의미 있는 방증을 하나 더 제공해 줍니다.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행한 이 조사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어느 쪽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문항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굳이 허위로 답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40%대였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작 29%밖에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조작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당일 투표를 한 1724만여 명이 전체 투표자의 70.9%이므로 전체 투표자의 29.1%를 차지하는 사전 투표자 수는 1174만여 명이 아니라 707만여 명이 나옵니다. 무려 466만여 명, 65.9%가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8,210명이었습니다. 이는 평균 4.7초당 1명이 투표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 장갑 착용 등의 추가 절차